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비인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가 장의 연동 운동을 억제시킵니다.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게 꿀렁꿀렁거리는 걸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니까 변비에 기여하게 되고 또 괄약근의 긴장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환자분에서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으로 완화제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같이 공부를 했었죠. 완화제 타입에 대해서. 자, 자극성 완화제, 삼투성 완화제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삼투성 완화제는 뭐가 있었죠? 락툴로스나 또 마그네슘 제제가 있었고 자극성 완화제에는 센나 그리고 비사코딜, 듐코락스 같은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하게 수분 섭취 해주시면 좋겠죠. 거기다가 식이섬유 좋고요. 또 적절한 운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작용 또는 졸림이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인데요. 보통은 치료를 시작할 때 그리고 약물을 올릴 때, 증량시킬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했었던 변비에 비해서는 내성이 빠르게 생기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진통제의 용량을 줄여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약물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성제를 써보는 겁니다. 각성 효과를 위해서 어떤 걸 써볼 수가 있냐면, 메틸 페니데이트, 그리고 암페타민 계열 있죠? 덱스트로 암페타민, 그리고 카페인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흡 억제가 없다면 굳이 진정작용 졸림 때문에 날록손을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록손이 뭐였죠?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기량제였죠. 세 번째는 구역, 구토가 나타났을 때 대처 방식인데요. 아까랑 비슷해요. 모르핀을 투여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 초기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약물의 용량을 증가시켰을 때, 증량시켰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내성이 발생하기는 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통상 1, 2주 정도가 지나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역시나 증상이 심하면 그냥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역시나 다른 약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쓰면 되겠습니까? 항구토제 써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호흡 억제인데요. 정맥으로 급속 투여 시에 발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만성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군에 있어서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시나 내성은 빠르게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호흡 억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환자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진통제, 모르핀이라고 한다면 모르핀을 중단을 하고요. 기도를 확보하고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산소혈증이 의심이 된다. 산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량제인 날록선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날록손 0.4mg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1앰플에 그러니까 1ml 안에 0.4mg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를 10배 희석을 시킬 건데요. 어떻게 희석시키냐? 9ml의 노멀 셀라인이랑 합쳐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10ml 안에 0.4mg이 들어있는 거니까 밀리리터, 1ml 안에 0.04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이 1ml짜리 이 안에는 0.04가 들어있죠. 이거를 30에서 60초 간격으로 반복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날록손 한 1mg 썼다. 그러면 이제 몇 번 투여한 거죠?
25번 정도 투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 1mg의 날록선을 투여하고 그럼 이제 시간상 계산해 보면은 10분이 넘어가겠죠. 10분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증상 호전이 없다. 이럴 때는 뭔가 이제 원인이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핀에 의한 호흡 억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일단 의식이 회복이 됐다. 만약에 그러면 또 금단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뇨 장애인데요. 예를 들면 모르핀을 에피듀랄로 투여했다. 경막 외로 투여했을 때 비교적 잘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바꿔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오피오이드 과흥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드물긴 한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오이드 하이퍼 익사이터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요건 이제 역설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제 통증 치료를 위해서 진통제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경련이나 저림 증상, 그리고 이제 뭐 연축이나 오히려 통각이 과민해지는 그런 반응인데요. 상대적으로 드물긴 해요. 보통 진통제를 빠르게, 신속하게 증량시킬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투여 경로로는 정주나 척수각 내로 투여했을 때랑 관련성이 있다고 해요. 자, 오늘은 대표적인 6개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